유니티 미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세계는 통일된 한국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오늘은 통일연구원에서 발표한 2025 글로벌 통일인식조사 데이터에 담긴 전 세계인들의 속마음을 살펴보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공공외교의 미래를 심층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일 궁금한 핵심 질문부터 바로 던져볼게요. 정말 만약에 한반도가 통일이 된다면 과연 다른 나라들이 이걸 지지해줄까요? 이 엄청난 질문의 답을 찾으려면 일단 출발점부터 확인해야겠죠. 바로 지금 세계가 남한과 북한을 각각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 두 개의 얼굴이 과연 어떤 모습일지 그것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보고서는 단순한 호감도 조사를 넘어 글로벌 통일 공공외교 전략 수립을 위한 심층적이고 과학적인 기초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진행되었습니다. 2025년 8월 11일부터 8월 18일까지 미국, 일본, 독일 등 총 8개국 성인 남녀 9,519명의 목소리를 담았으며 이는 글로벌 스케일의 여론을 진단하는 아주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본 자료는 통일연구원 홈페이지에 있는 연구보고서 중 기타 보고서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두드러진 조사 결과는 그야말로 흑과 백처럼 극명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서구권 국가에서 남북한은 명확한 기란관계로 인식되고 있었습니다. 남한은 3.0 이상의 높은 신뢰를 받는 국제관행 준수 국가이자 안전지대로 자리잡은 반면 북한은 압도적 글로벌 위협이 상징이자 불신받는 국가로 고착화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 엄청난 인식 차이. 이게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입니다. 여러 가지 다른 점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딱 하나 가장 결정적인 키워드를 꼽자면 바로 위협이었습니다. 북한하면 압도적으로 떠오르는 높은 위협이라는 이미지, 이게 바로 세계가 남한과 북한을 대하는 태도를 완전히 갈라놓는 일종의 분기점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번엔 바로 옆나라 일본으로 가볼까요? 가장 가까운 이웃인 일본의 시선은 매우 차갑습니다. 일본은 조사 대상국 중 유일하게 남한에 대해 불신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북핵 위협과 남한에 대한 불신이 겹친 이중 불신의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리적으로 가깝다 보니까 지역 안보 문제가 여론에 훨씬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진짜 재밌는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바로 세대 차이입니다. 젊은 20대랑 기성세대인 60대를 비교해보면 젊은 세대일수록 한국이랑 협력하는 것에 훨씬 더 긍정적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북핵은 지리적 인접성을 넘어 글로벌 안보 의제로 확고히 자리 잡았습니다. 미국 72.9%와 몽골 66.5%를 비롯해 대다수 국가가 북핵을 자국의 직접적인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북한의 자위용 주장은 국제사회의 공감을 전혀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핵화를 위한 수단으로 국제사회는 무력보다는 연대와 압박을 지지합니다. 이를 위해 외교적 협상 74.6%와 경제적 제재 67.7%가 압도적이었으며 무력 충돌에 대한 회피 성향이 강했습니다. 다만 몽골의 경우 군사적 압박에 대한 동의율이 57.3%로 타국 대비 이례적으로 높게 나타나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통일의 역설에 주목해야 합니다. 세계 시민들은 통일의 이성적 당위성에는 공감하지만 실제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깊은 회의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왜 통일해야 하는가라는 당위성을 넘어 어떻게 가능한가에 대한 현실적 로드맵을 국제사회에 증명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단일한 홍보 전략이 통하지 않는 이유는 국가별 인식의 스펙트럼이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몽골은 적극적인 협력자로서 통일의 필요성을 높게 평가하는 반면 일본은 냉담한 현실주의자로서 자국 이익과의 결부성을 낮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가 제시하는 해법은 아주 명쾌합니다. 첫 번째, 모든 나라에 똑같은 얘기를 할 게 아니라 그 나라의 역사나 상황에 맞게 다르게 접근하는 맞춤형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통일을 경험한 선배 독일의 이야기는 매우 흥미롭습니다. 독일 국민의 약 62%는 남북한 통일을 강력히 권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기들의 통일 만족도는 해가 갈수록 떨어지는 양상을 보입니다. 이는 통일이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수십 년간 이어지는 현실적인 경제적 사회적 과제임을 우리에게 시사합니다. 미국의 경우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인 72.9%가 북미 대화를 지지하며 작년보다 지지율이 급등했습니다. 하지만 보고서는 이러한 지지가 정치 지도자의 발언에 따라 언제든 바뀔 수 있는 가변적인 여론일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11%에 달해 여론의 깊이가 얕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결론적으로 획일적인 홍보는 지양해야 합니다.
미국과 일본에는 안보 이익을 수치로 증명하고 유럽과는 가치 연대를, 몽골과는 중재자 역할을 강조하는 등 각국의 지정학적 DNA에 맞춘 외과 수술적 전략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 보고서는 한반도의 운명은 우리가 주도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국제사회의 각자도생 흐름 속에서 정부의 E&D 이니셔티브와 같은 독자적 비전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남한이 평화통일의 마스터 플랜을 직접 설계하고 글로벌 수요층을 리드할 때 비로소 국제적 명분을 선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안보를 넘어 의제와 세대를 넓혀야 합니다. 안보 중심의 틀에서 벗어나 문화, 기후변화, 경제적 기회가 전 세계에 어떤 이득을 주는지 알려야 합니다. 특히 이탈리아의 젊은 세대처럼 한국 문화의 호감도가 높은 층을 공략하여 문화적 관심을 통일 담론으로 전이시켜야 합니다. 이제 남한은 단순한 문화 강국을 넘어 글로벌 중추 국가로 거듭나야 합니다. 특히 신뢰도가 낮은 일본과 같은 국가에는 일회성 홍보가 아닌 일관된 정책 궤적을 통한 신뢰 자산 구축이 시급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이야기해봅시다. 한반도 통일을 향한 글로벌 지지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정교하게 기획하고 획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정리한 세 가지 전략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는 통일 문제를 단순한 안보 문제로만 보지 말고 그 틀에서 벗어나서 통일된 한국이 문화적으로 또 기후 문제나 경제적으로 전 세계에 얼마나 큰 수혜이자 기회가 될 수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국제적인 지지를 얻는 진짜 열쇠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것처럼 통일을 바라보는 세계의 시선은 정말 복잡한 방정식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 복잡함 속에 기회의 실마리가 숨어 있다는 것이겠죠. 이 어려운 도전을 멋진 기회로 바꾸기 위해서 대한민국은 과연 다음엔 어떤 수를 둬야 할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겨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